안녕하세요. 동행쌤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울러 저희 동행심리상담센터에 상담 의뢰를 원하시는 분은 하단의 070-4079-6875 전화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조금 특별한 콘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수년 전 외도 직면 후 외도 극복과 승화된 삶을 위해 살아가는 외도 피해자 한 분의 전화 인터뷰입니다. 오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외도와 직면한 외도 피해자, 그리고 부부에게 큰 힘과 혹시 지금 나이대가 어느 정도신지? 저는 40대 중반, 남편은 40대 후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외도는 언제 직면하였나요? 일도 같은 경우에는 결혼, 혼인신고 하기 전에부터 느낌이 있었고요. 그리고 완전히 완전히 외도가 터졌을 때는 14년도 6월달, 16년도 6월달, 그때 완전히 다 알게 됐죠. 어떻게 해서 배우자의 외도를 아시게 되셨어요? 행동 자체도 달라졌었고, 나한테 관심조차도 없었고, 사사건건 시기였고요. 그러면서 조금씩 의심이 됐는데, 주말만 되면은 자꾸 야근이다 그렇게 하셔서, 그 야근인가 보다라 했는데, 너무 야근이 잦아서 회사에 전화했더니 회사에서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출근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전화 통화했더니, 그냥 바람 쐰다고 또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위치를 이제 추적하면서 그때부터 알게 됐죠. 그럼 이번 에피소드가 결혼 네. 생활 중 첫 번째 외도 사건이에요? 네. 혹시 본인이나 배우자의 원가족 안에서 외도 사건이 있었나요? 음, 크게 이슈화되진 않았었지만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떻게 있었다고 추정을 하시나요? 제가 겪어보고 나니까 이제 어르신들이라든가 부모님들이라든가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아, 이것도 외도였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만약에 그 원가족에서 외도가 있었다면 그것과 지금 배우자의 외도가 인과관계나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또한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혹시 외도 상관자는 아는 분이세요? 모르는 분이세요? 저한테는 전혀 알지 못하는 분이었지만은 남편 일 때문에 알게 돼가지고 지인이 됐죠. 네, 배우자의 외도는 성적 외도인가요? 정서적 외도인가요? 아니면 둘 다인가요? 저희 남편한테는 사무적인 외도도 있었고, 정서적인 외도도 있었고, 연민애정도 갖고 있었어요. 한 여자한테 이걸 다 갖고 있는데, 연민애정이라는 게 이 여자 자체를 자신이 챙겨주지 않으면 안 된다 할 정도로 불쌍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좀 악의 조건을 다 가지고 있었죠. 외도 직면 후 두 분 사이에는 가정폭력이나 이혼 얘기는 없었어요? 없었다면 거짓말이고, 제가 이혼하자고 그렇게 말을 했었고요. 남편은 이제 어느 정도 있으면서 양다리를 원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너무 이제 집요하고 남편이 거기에 너무 푹 빠져 있다 보니까는 이혼은 안 된다. 근데 상간녀를 놓치고 싶지 않다 해서 싸움이 이제 폭력으로 돼가지고 크게 저는 이제 다쳐서 수술까지 했었었죠. 네. 이 점을 많이 잃어버렸죠, 둘 다. 음. 배우자 외도 사실은 누구까지 알고 있으세요? 제 친구 2명 말고 있어요. 그 말씀은 네. 원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은 모른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부부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부부 간의 문제를 어른들한테까지 알려서 해결을 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요. 부부가 일어난 일이 남들이 개입한다고 해서 일이 해결된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음. 그래서 알리진 않았습니다.
외도는 무엇 때문에 일어난다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부 간의 이해도도 없었고, 배려도 없는 그 약간 소통 방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잦은 비난도 있었고, 성관계 거부도 있었고요. 가장 중요한 게 서로 간의 이해도와 배려심이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외도 증명 후 제일 먼저 보인 반응은 무엇이었어요? 처음 같은 경우에는 외도 증거를 보여줬었을 때는 어디서 난 거냐고, 이거 어디서 봤냐고 그러면서 따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어, 확인 자체를 하는 거를 짜증을 내고 우부증 환자 취급을 했었고요. 음, 외도를 전체 다 걸린 이후에는 당황스러워 하더라고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다가 나중에는 이제 이 핑계도 안 되니까 내 탓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회피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것도 안 통하니까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부시더라고요. 그 말씀은 가정폭력이 있었다는 거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싸우고 다쳐서 병원에 또 갔었죠. 그 다친 거는 두 분 다 다치신 거예요? 내가 아니면 다쳤어요. 혹시 외도에 대한 물증들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계세요? 증거물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는 있지만 굳이 보지는 않거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볼 필요도 못 느끼는데 이거를 버릴 의미도 제가 모르겠더라고요. 음, 이걸 저희 같으면 상처가 되니까 버려야 된다라고 생각했겠지만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러이러했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왔었다라는 그게 발판이 되기 때문에 굳이 버려야 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많은 외도 피해자들이 이런 외도의 물증을 이렇게 네, 간접적으로 획득한 다음에 네. 수시로 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건 정말 정말 잘못된 행동이에요, 그거는. 저는 생각이 그래요. 제가 너무 단호한 성격이라서 그런가. 어떤 면에서 잘못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외도라는 자체에서 부부 간에 정서적으로, 소통적으로 또 그런 게 해결이 되고 나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본다면 상관이 없지만은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증거라든가 뭐 그런 걸 보게 되면은 오히려 내 분노만 더 커지고 오히려 나한테 더 득이 되는 그런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상처만 더 키운다고 봐야 돼요. 쉽게 말해서. 그것은 이 외도 사건을 경험한 경험자로서 말씀하시는 거죠? 당연하죠. 저도 경험을 했었고 오랫동안 아파왔었고 그 해결법으로서 했을 때 절대 내가 외도 상처를 치유하지 않는 이상은 다시 그 증거물을 계속 보고 하는 거는 내 상처만 더 키울 뿐이에요, 그거는. 그런데 이제 외도를 직면하고 나면 물증을 보시든 안 보시든 일명 트라우마가 생기거든요. 네. 혹시 트라우마는 없으셨는지. 트라우마 굉장히 심했어요, 저는. 많이들 느끼시고, 많이들 절망 속에 빠지고, 땅 속에 꺼진 것처럼 그렇게 많이 괴로워하신다는 거 저도 분명히 다 느꼈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울증에다가 불면증, 악몽, 꿈을 잠을 자면은 악몽까지 오기도 하고 굉장히 심각한 상태였었거든요. 근데 이게 극복이 되는 첫 발판이 그 나의 트라우마를 남편이 이해해 주면서 같이 노력해 주려고 노력하고 제가 감정 기복도 하는 이것이 내가 의도적이지 않고 트라우마 때문에 일어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신뢰도 많이 맞춰주려고 노력을 했었죠. 지금도 당연하게 불쑥불쑥 화가 나기도 하고 하는데 전에만큼 그렇게 화가 나는 것도 아니고요. 금방 진정이 되기도 하고 오히려 이제는 남편이 오죽했으면 이렇게까지 갔나라고 불쌍하게도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요. 트라우마는 굉장히 이거는 겪어내기가 너무 힘들어요. 혼자서는 절대 해결이 안 되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외도로 인해서 약물 치료도 받으셨을 것 같은데 네. 그런 부분도 있었나요? 내가 상관없이 내 의지대로 행동이 되는 게 없다 보니까 내 일상생활이 다 무너지는 경험을 했잖아요. 경험을 하다 보니까 약물
안정제, 우울증약, 불면증약 끊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근데 이 약품들이 부작용이 또 굉장히 심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 약물도 조절 중이고요. 먹을 필요성도 요즘은 많이 못 느껴요. 근데 가끔 가다가 불쑥불쑥 화가 올라오거나 그럴 때는 간혹 가다가 이제 수면제 같은 거 먹기는 하죠. 그럼 혹시 수면장애 아까 불면증 말씀하셨고 섭식장애도 있으셨어요? 섭식장애도 있었어요. 밥을 못 먹고 먹으려고 해도 밥이 안 들어가고 배가 고픈지도 모르겠고 먹어야 될 이유도 모르겠고 그래서 살이 좀 많이 빠지기도 했었죠. 그럼 체중 변화가 찌거나 빠지거나 그러셨을 것 같은데. 15kg까지는 빠졌어요, 제가. 오히려 찌는 건 없었는데, 마음이 편해지고, 이제, 안 좋은 게, 우울증 약이라든가 그런 약 부작용이 있다 보니까, 먹는 건 안 먹지만은, 약물 부작용 때문에 살이 다시 찌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좋아서 찐 게 아니고, 부작용 때문에 찐 거고, 다니더라고요. 혹시 이번 외도 사건을 겪고 난 다음에 평소 본인이 갖고 있던 신념이나 가치관 음, 등에서 변화가 있나요? 많이 변화가 되었죠. 절대로 옛날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는 거고, 되돌아가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되돌아간다 하더라도 편하지 않으면은 외도는 즉시 발생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외도 문제를 이해하고 피해 의식보다는 문제 이면하고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내가 내 남편을 다시 생각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남편이나 저나 가치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변화를 느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 외도 사건 후에 변화된 자신의 모습은 무엇인지요? 또는 배우자 역시 변한 모습이 있는지. 변화된 모습은 오랫동안 등져 있던 남편에 대해서 오히려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빈자리를 저한테 제가 아내로서, 여자로서, 며느리로서 자리를 부재했었거든요. 부재하는 동안에 지켜줬다는 감사한 마음이 생기고요. 그리고 남편도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기다려준 거에 대해서 솔직히 감사하고 사랑을 느껴요. 진짜 아까도 말했지만은 남편이 오죽했으면 이렇게까지 바닥으로 내려왔나 하는 안타까움이 먼저 커져요. 많은 분들이 외도 직면 후에 외도 극복은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우리 인터뷰에 응하신 아내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처음에는 저도 극복은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장담하는데 절대적으로 극복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미 인간으로서 삶을 포기하고 자신만 즐겁게 살면 된다고 남편 자신이 깨달음이 없고 그런 사람은 저는 극복이 안 된다고 또 생각을 해요. 그러나 본인의 사례로 봤을 때는 극복이 저는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절대적으로 극복이 가능합니다. 정말 장담하는데 극복 가능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도는 또 재발 위험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네. 이거는 제가 말이 씨가 될까 봐 두려운데 외도가 재발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저도 많이 생각을 했었던 부분이에요. 전에처럼 다시 또 외도가 발생이 되면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고민했었는데, 지금은 제가 경험이 있고 이걸 극복해 나왔기 때문에 예전에처럼 우왕좌왕하거나 그때만큼 절망도 그렇게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이미 우리 부부 사이에서 문제점도 알고 있고, 그 외도라는 이면을 보았기 때문에 외도가 다시 발생하지 않게 노력을 하겠지만은 그래도 일어난다면은 예전만큼 상처라든가 실망 이런 것도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고요. 대신에 외도가 다시 발생이 되었다면 그 문제에 발단하고 상간녀와 관계 같은 거, 남편을 관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왔는지 판단하면서 부부로서 인연을 쉽게 놓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시 반복된 질문일지는 모르겠지만 네, 일반론적으로
네. 사람은 변화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어, 외도 직면 이후 사람이 변했다고들 많이 생각을 하세요. 근데 내가 바라보고 내가 세상했던 사람, 내가 선택해서 했던 결혼하고 가정생활에서 상간녀라는 여자에 미쳐있는 것 뿐이지 이 사람의 본질 자체는 내가 봤던 사람은 그대로예요. 여자하고의 쾌락하고 자기 자유로움에 변화된 것이지 사람은 전체가 변화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우리 모습을 다시 찾아간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사람은 변화가 가능하다가 아니고 외도가 있었기 때문에 변화한 거지 외도 이전에 있던 남편은 내가 사랑하는 모습 그대로예요. 그래서 변화는 외도가 발생하면은 변하는 거지 외도를 깨우치고 자신의 반성을 하게 되면은 예전에 내가 살아있던 사람으로 다시 되돌아올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우리가 감정을 조금 빼고 네. 그냥 하나의 일반화된 사건으로 봤을 때 외도가 부부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이라고 보나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노력하면서 살았지만은 잊고 살았던 거를 다시 깨우치게 하는 삶의 뼈저린 삶의 배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물론 외도가 없는 그런 부부 생활이 가장 이상적이겠지요? 가장 이상적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깨진 그릇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었거든요. 근데 사람 자체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도 완전한 존재가 아니다 보니까 서로의 불안정함을 이해하면서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쓴다는 것은 값진 교훈이라고 생각을 해요. 부부 간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서로 손을 잡아주는 게 진정한 행복으로 들어서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네. 혹시 주변 지인들 중에 외도와 직면한 부부들이나 지인들이 있으신지 있다면 그분들은 외도 직면 후에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요? 남편 지인, 저의 지인 통틀어서 이혼을 하지 않은 부부는 저희밖에 없거든요. 외도 직면한 부부들은 모두 자기 상처만 끌어안고 자기 상처대로만 이해하고 상대방의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아예 인식 자체를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모두 이혼한 상태로 살다 보니까는 이거를 잘 현명하게 넘어갔으면 더 행복한 길로 갈 수 있는데 오히려 지금 보고 있으면은 저희 남편의 지인 같은 경우에는 삶의 목표를 잃어버린 것처럼 날마다 술만 마셔요.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여자로서의 행복을 찾고 자식들은 내팽개치는 그런 경우를 굉장히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안타깝죠, 그것도. 지금 여기에서 부부가 함께 외도 극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있나요? 외도 극복을 안 하려고 한다는 게 더 이상할 정도로 많이 변화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더 이상의 저한테서는 원망이라든가 비난은 하지 않습니다. 이게 남편의 본질을 알고 나서 이 사람이 안타까움을 알고 나니까는 원망스럽지가 않아요. 오죽했으면입니까? 이 사람을 비난하지 않아요. 오죽했으면 저렇게까지 그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그리고 지금은 변화된 작은 일과짐에서는 부부 사이가 멀어졌을 때부터 스킨십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잦은 스킨십도 하고 사소한 일에도 포함도 하고 우리 드라마 같은 거 같이 보면서도 드라마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마음에 대해서 내가 편해진 마음, 불편한 마음 대화도 해주고 들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은 긍정적으로 남편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대화를 많이 해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안 좋은 이야기 할 때에는 남편한테서도 상처가 될 것 같아서 먼저 안 좋은 이야기를 하기 전에 고마움을 먼저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주말 같은 경우에는 함께라도 될 수 있으면 시간을 같이 보내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요. 이게 배려하고 노력하고 많이 긍정적으로 변화됐고요. 그리고 걱정됨과 존중함을 비난으로 바꾸지는 않아요. 진심된 마음으로 그냥 서로 간에 대화를 하는 거죠.
그 말씀은 외도와 직면한 부부들에게 대화나 음, 소통이 중요하다고 보이는데요. 그렇나요? 네. 대화와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죠. 대화와 소통이 부재하기 때문에 부부 사이가 더 멀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대화라는 게 감정적인 대화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성적인 대화를 말하는 거거든요. 감정적으로 대화를 하다 보면 나 이래 속상해 하면서 싸움밖에 안 일어나요. 근데 그 감정적인 대화보다도 이성적인 대화를 먼저 시작하기 위해는 어느 정도 대화가 처음엔 어색하더라도 일정한 대화가 조금씩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도는 또 대물림이 잘 된다. 아까도 원가족 이야기를 물어봤었는데요. 음, 이런 관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어, 요즘에는 외도를 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부부간의 가장 잘못된 점은 자식들 앞에서 외도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부부 관계에서 이제 외도 관계를 자식들이 보고 있다면은 엄마가 되었든 아빠가 되었든 아이들한테는 아빠는 바람폈던 사람, 엄마는 바람폈던 사람, 그게 인식이 깔리거든요. 그리고 그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현명하게 해결을 한다 하면은 아이들도 좋은 본받을 점을 배우겠지만 거의 대부분 현명하게 해결할 수 없다는 게 문제인 거죠. 좋게 이게 이런 극복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 아이들한테도 삶의 변화가 다시 한번 더 긍정적으로 생각이 되지도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근데 부정적으로 대화가 오간다면은 아이들도 정서적으로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자존감이 있어야 되고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가치관을 물려준다는 거는 아이들한테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네, 오늘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셨는데, 저희가 인터뷰를 한 목적이 이 외도라고 하는 이런 끔찍한 사건도 어떻게 이거를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치료도 가능하고, 회복도 가능하고, 극복도 가능하다, 이런 관점에서 좀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혹시 음, 외도와 직면하신 분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겠네요. 저도 경험자로서 배우자의 외도를 알았을 때 그 마음 충분히 알아요. 땅이 꺼진 것과 앞길이 캄캄하고 뭘 해야 되는데 해결할 수 없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런 마음 충분히 아는데 핸드폰에 마음 쉬어가면서 감정적인 싸움이 될 것 같으면 아예 대화를 안 하는 게 좋고요. 가장 불행한 게 이 사람을 ATM기로 생각할 거다. 그 자체만으로도 그 사람 배우자의 정서를 더더욱 죽이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이제 술을 먹고 전화를 했었는데 술 먹고 나는 전혀 생각도 못하고 있는데 나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죽을 때까지 죄책감을 잊지 않고 살겠다고 말도 하고요. 근데 저는 이 말이 솔직히 죄책감이라는 이야기도 고맙긴 하지만은 또 안타까운 게 남편이 하는 일들에 있어서 진심으로 배려하는 것과 자기 자신만의 책임감으로 행하는 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죄책감이 나쁘지만은 좋다고 생각하는 게 죄인으로서 나를 본다는 거하고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걸 깨우쳤기 때문에 나에게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하고 생각이 자체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힘드신 분들도 남편 자신에 대해서 상처에 대해서 네가 나를 고쳐줘야 된다, 네가 나를 상처를 치유해줘야 된다라는 생각보다도 내 자신의 내 마음을 먼저 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마음을 먼저 정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거는 남편은 상간녀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거부터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네, 오늘 좀 긴 시간 동안 네, 인터뷰에 응해 주셨는데, 네. 예, 또다시 아픔을 제가 반추하게 한 건 아닌지 조금 부담이 됩니다. 왜냐면 제가 한 인터뷰로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내 인생이 외도로 인해서 내 인생이 통째로 날아가지는 경험을 당연히 하지만은 이게 부정적인 것보다도
내 아픔 때문에 이혼을 선택하는 것 자체가 내 인생을 부정하는 거라고 생각을 먼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정말로 주변에 제 주위 지인들도 있다면 꼭 말해주고 싶어요. 이혼만이 해결이 아니고, 이혼 자체가 내 자신을 버리는 행동이 될 수도 있다고 알리고 싶네요. 네. 아마 오늘 말씀해 주신 이런 내용이 외도와 직면한 분들에게 좀 우리가 감정도 조금 이입하지 않고 조금 냉정하게 들어보신다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인데요.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